이번 시간 신성과주 예산입니다. 정치 관련부터 상한선을 정해요. 총액을. 근데 그 친구는 뭐가 없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 제도가 이제 클린턴 때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성과 관리가 들어오고, 그다음 성과 관리 지표가 들어오고, 성과 관리는 클린턴 때, 지표는 부시 때 들어와요. 자, 이 친구는 한마디로 이제 뭐다? 신성과주의, 신공관리론, 총액으로 재량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사업해봐. 대신 뭐 내나? 결과 내나. 이 결과라는 게 단기 산출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뭐냐, 실업자가 많다. 그럼 옛날 50년대는 주로 뭐였다? 취업 교육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취업 교육생이 아니라 뭐다? 취업생이야. 교육생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재량 줄 테니까 결과 내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환류해 가면서 그 다음 예산 편성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공관리론의 재무행정 버전이고 92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90년대 등장했다고 그래요. 자, 이 친구는 뭘 새로 만든 게 아니야. 뭐 PPBS처럼 뭐 사업 구조 짠 것도 아니고 GBB처럼 뭐 평가 기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존 제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결과를 가지고 환류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중기 시각은 PPBS, 매년 평가하는 건 MBO라든지 GBB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성과 강조하는 건 50년 성과주 예산제도. 근데 뭔 들어오지 않았다? LIBS는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나왔을 답은 되게 LIBS와 많이 비교돼요. 내려가니까 이전 예산제도인데 LIBS 제외예요. 다양한 대안의 결합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제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과 정보를 활용하겠다. 대체 이 프로그램이 사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맞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사업 구조라든지 또는 회계 제도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50년대 LI, 50년 PBS에 비해서. 자, 내려가니까 클린턴 들어옵니다. 이때 성과 관리 제도가 들어오고 성과 관리 지표가 파트라는 게 부시 때 들어와. 시험에 GPRA하고 파트의 대통령을 바꿔요. 됐지? 우리가 들어옵니다. 노무현 때 들어와요. 노무현 때 들어왔고 미국의 부시 제도를 도입해서 얘가 들어옵니다. 자, 얘는 큰 것부터 그려가요. 장기 비전 먼저 보고 총액으로 돈이 내려가고 네가 마음껏 사업 만들고 프로그램이에요. 대신에 성과를 관리할 겁니다. 계획 만들고 보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 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전부 다 우린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자, 이거 큰 틀을 잡아보시고요. 내려갈게요. 특징은 투입이 아니라 단기 산출도 아니고 결과 쪽이에요. 근데 되게 산출과 성과 나오는데 산출 강조했던 건 되게 50년대고요. 지금 산출보다는 성과 결과 쪽으로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뭐가 주어진다? 한도액이 먼저 내려와요. 사업을 만들기 전에 목표와 한도액이 먼저 내려와 탑다운으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껏 사업을 만들어요. 네가 재량껏 집행하는 거야.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환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한도액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시적이고 하향적이고 총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늘진 않아요. 건전성이 좋아져요. 사업도 네가 마음껏 만들고 편성할 때 집행도 재량껏 하십시오. 대신에 결과 넣으세요. 이러니까 3번처럼 재량 주려고 2월도 원활하고 단연도고 총액으로 돈이 내려오고 세부 내역은 네가 마음껏 집행하고 대신에 이걸 위해서 누가 들어와 있다? 평가 시스템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총액이 내려와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요 돈 계획이 먼저 들어오고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올해 가용 지원을 만들어요. 이걸 먼저 내려주면은 여기서 마음껏 네가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총 자원 계획은 위에서 만들어져요. 중기 재정 계획은 집권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대신에 사업은 네가 마음껏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총액과 이런 재정 계획은 내려오고요. 하향적으로 재량껏 네가 집행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중기 재정 계획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고 5년짜리 계획이고요. 매년 수정해간 연동 계획이에요. 그렇지? 이건 기재부가 만듭니다. 편성입니다. 큰 것부터 만들어져요. 비전과 장기 목표, 전략 만들어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치? 네가 마음껏 프로그램 만들고 대신에 프로그램 만들 때 계획서 만들고 결산할 때 보고서 만들고 그래서 이 계획과 보고서를 비교할 거예요. 성과 관리 제도예요. 이걸 기반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환류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내려갈 거니까 거시적이고 하향적이고
대신 네가 마음껏 재량껏 집행하고 결과 내고 이걸 위해서 뭐가 들어와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과관리제도 핵심이 바로 발생주의와 복식국이에요. 자, 평가입니다. 어쨌든 총액이 내려와요. 목표하고 하향적이고 중기재정계획이다 보니 단연도로 내려와요. 물론 예산은 단년도 편성이지만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편성된다는 겁니다. 또 총액을 제한해요. 근데 더 이상 늘진 않겠죠. 뭐가 좋아진다? 건전성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우리 장관항 세항목이었잖아. 세항과 목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한 가지만 사업을 짜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업이에요. 항 단위로 하고 요 세항과 목은 네가 재량 주겠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뭐가 좋아진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고 이 프로그램별로 가장 좋은데 예산 배분할 수 있겠죠. 배분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대신에 발생지 몫식국이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됐지? 이거 하기 전에 사업 만들고 집행은 재량이 들어가요. 어쨌든 총액으로 제약하고 재량껏 사업 편성하고 사업까지는 허락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단위사업과 목은 재량이야. 네가 재량껏 집행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발생지 몫식국이라는 회계제도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환류하겠다는 겁니다. 됐지? 장점이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정부 사업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고요. 어쨌든 평가는 매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장기 사업보다는 단기 사업 중심이 되겠죠. 목표 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또 이 목표와 총액이 하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집권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또 정부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 평가 잘 나와요. 성과. 어떤 부서 안 나와요. 교육부가 무슨 성과, 국방부 무슨 성과 나오겠어. 이러다 보니 성과 잘 나온 부서와 안 나온 부서 간의 갈등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문제가 뭐다? 신공공 관리론. 그치? 또 재량 줬을 때 부패할 수도 있고요. 성과 안 나올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문제고, 또 매년 평가다 보니까 장기 평가보다는 단기 평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요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50년대 성과주의와 90년 신성과주의. 50년대는 주로 단기 산출적으로, 얘는 중기 사업적으로, 얘는 세항 쪽이고 얘는 항 쪽이에요. 서로 다릅니다. 그치?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프로그램이 바로 사업 예산이에요. 장관항 세항목 중에 항 중심으로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단위 사업과 목은 네가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편성도 마음대로 하시고 집행할 때 재량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대신 결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지고 정책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 연계돼 있죠. 이래버리면 어때요? 세항 단위로 세부적으로 찢어지는 것보다는 항 단위로 묶어지니까 칸막 효과 없앨 수 있고 가장 좋은 사업에 많이 배분할 수 있겠죠. 효율성이 좋아지고 또 집행부도 단위 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겠죠. 이게 장점입니다. 자, 우리나라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2007년도인데 이걸 2004년도로 낸 적이 있어요. 2007년도, 지방은 2008년도. 이거 바꿔낸 적도 있고요. 중앙이 2007년도, 지방이 8년도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결과만 나온다면은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연도 중심이다. 총액과 목표 내려오지만 그 범위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보다 성과관리 제도예요. 그리고 회계제도가 발생지 복식국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어쨌든 프로그램 단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사업 단위니까 편하지. 또 사업 안에 단위 사업은 재량이 주어져요. 이 사업 가지고 정책과 예산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어. 정책도 사업 단위로, 예산도 사업 단위로, 평가도 사업 단위로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기본 구조는 보다시피 펑션이 기능이고 정책이 있고 이 사업이야. 이 사업 단위를 가지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려가니 그래서 장관항 세항목 중에 장관항 세항까지가 기능별이었는데 기능을 다시 잘라가지고 사업별, 활동별이잖아. 지금 우리는 뭐로? 요 사업별 단위로 밑에 있죠. 장관이 기능별이고 항세항, 세세항이 사업별인데 요 프로그램이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요 단위 사업은 되게 활동이라고 그래요. 활동. 그래서 장관항 세항목을 다시 기능별, 사업별, 품목별로 요 사업 단위로 예산 짜주니까 요 단위 사업 이하부터는 집행부한테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수는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개수는 너무 외우지 마시고요. 자, 역할입니다.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일단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총액이 내려와야 되고, 목적과 총액이 이걸 기반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역 기반으로 상한선이 내려올 겁니다. 이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야. 네가 마음껏 프로그램 만들고 성과관리하고 회계와 다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일명 사업 예산이고, 얘가 나왔을 때 신성과주의고 항 단위로 편성하겠다. 세형과 목은 재량 들어간다. 대신 결과 내놔라. 성과관리제도. 이걸 위해서 발생지 복식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이건 왜 써놨냐면, 사업 단위로 편성해버리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감액되었을 때 반발이 심해요. 근데, 그 품목 단위 이거 바뀌었네요. 아, 맞죠? 미안해요. 이게 품목이네요. 인건비, 물건비, 이게 편성해버리면 이것들이 어느 사업에 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품목은요. 대신에 감액했을 때 어느 사업이 줄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업 단위를 편성해버리면은 국민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감액되었을 때 A가 줄었나 B가 줄었나 바로 알거든요. 그럼 요 관련자가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품목은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감액했을 때 저항이 별로 없다. 반면에 사업 단위로 편성했을 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이제 평가하기 쉬워요. 대신에 감액되었을 때 어느 사업이 준지 알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갖고 왔고요. 넘어가면 최근의 재정개혁인데 한마디로 신공공관리론, 신성과주의예요. 이거 나왔을 때 항상 재무행정은 예산과 정책의 연계예요. 계획과 예산 연계인데 여태까지는 계획을 먼저 만들고 예산 붙이려고 그랬는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총액을 먼저 정해요. 중기재정계획 기반으로 여기에 맞게 사업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총액과 사업이 연계되잖아 지금. 이걸 위해서 총액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와 있고 이걸 기반으로 목적과 상한액이 먼저 내려와요. 대신 여기서 네가 마음껏 편성하는 게 바로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야. 편성할 때 단위 사업은 네 알아서 해. 한 가지만 보고하면 돼요.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그렇지? 이걸 위해서 성과관리제 들어와 있고 이 성과관리 핵심이 뭐가 되는 거야? 발생지 복식북이야. 해보니까 결과 잘 나왔어. 1억 줬는데 그 이상 성과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예산이 늘어요. 근데 성과 안 나왔다. 줄겠죠. 시장원리 들어왔습니다. 성과를 기반으로 그 가치만큼 예산이 들어올 겁니다. 시장원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프로그램 예산제도,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 발생지 복식북이 이게 쭉 내려갈 겁니다. 전부 노무현 때 들어와요. 요약이고요. 하향 쪽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얘가 잘 나와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 편성 단계입니다. 여태까지는 부서별로 요구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상향적 올라가다 보니까 부서 가공해서 많이 요구해요. 이러니까 기재부가 또 많이 감가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가공에 요구하다 보니 이게 자꾸 늘고요. 이걸 막으려고 뭐가 내려온다? 총액이 먼저 내려와요. 목표하고. 이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을 만들면 돼요. 편성 재량입니다. 편성할 때 목표와 총액이 내려올 거니 부서별로 이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총액 배분 자율편성. 요구하기 전에 목적과 총액이 내려오니까 사전재원 배분제도. 됐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뭐가 좋다? 중기재정 기반으로 상한액이 먼저 내려와요. 목표와. 됐지? 한도액이 먼저 중요할 건데 한도액 누가 정해준다? 국회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가 정하는 것도 아니야. 중앙예산기관이란 기재부가 대통령하고 각 부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합의해갖고 총액이 먼저 내려와요. 한도액이 내려가고 이 범위 내에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사업은 네가 마음껏 만들면 돼요. 대신 결과 내놔야 돼요. 어쨌든 한도액이 내려오니까 거시적이고 하향적이라고 그러고 중기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장기 시각이에요. 또 올해 경기 좋다 많이 내려올 거고 경기 안 좋아 작게 내려올 겁니다. 경기 조절이 가능해요. 됐지? 또 보다시피 부서별 총액 중심이지 부서별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야. 이러니까 전체 부서별 사업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태까지 상향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서가 이 예산을 왜 요구했나 기재부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목적을 정하고 상한선이 내려오고 이 목적과 상한선 범위 내에서 부서가 사업 만들다 보니까 기재부는 이 사업이 이 목적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쉽겠죠. 그 결과 기재부하고 각 관서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4번 얘기.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상한선 정해져 있어. 과다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기재부에서 이루어진 예산 사정 과정도 짧을 수밖에 없겠죠. 과다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또 조심할 건 국회가 아닙니다. 국무회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합의하고 다 공개돼요. 투명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편성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이 부서별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 통제는 그게 아니고 이건 집행 단계입니다. 편성할 때 세부 내역 편성 안 해요.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내역은 집행 공무원들한테 재량 들어가는 게 지출 통제 예산제도 또는 총괄 예산이라고 그래요. 됐지?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세부 내역은 정해져 있잖아. 편성이 아니라 편성할 때는 총액만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부 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만 통제한다. 항목은 조심해. 편성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재량이 들어갔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다. 총괄 예산, 실링 예산이라고 그래. 우린 이런 제도가 없지만 비슷한 게 있었죠. 총액계상, 도항수문, 도로, 항만, 수리, 문화재는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할 때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내역은 집행부가 재량이에요. 근데 이 전체 예산은 아니고 순계 기준 3% 이내니까 얼마 안 돼, 얼마 3%도 큰 금액인데 어쨌든 100% 보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센트는 작아요. 자, 우리는 어쨌든 지출 통제 예산 제도는 없지만 유사한 건 있습니다. 보다시피 총액만 통제해요. 세부 내역은 재량이야. 그러니까 회계 과목이 단순해지고 재량이 많고요. 회계 과목 단순하니까 편성하기 쉬워요. 그렇지? 그래서 결정 과정도 단순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 반드시 갖춰질 게 뭐다? 바로 성과 평가 제도야.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겠죠. 부패하겠지. 그래? 반드시 이 세부 집행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앞에 있는 총액 배분 잘 편성하고 요거하고 얘가 달라요. 앞에 건 편성의 재량이고 집행의 재량입니다. 둘이 많이 비교할 겁니다. 자, 산출은 말 그대로 투입의 반대말이야. LIB에서 투입이에요. 투입물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얘는 투입물 없어요. 결과 내면 되겠죠. 그리고 옛날의 예산 개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입물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물건 만들었지. 그 결과가치만큼 돈을 주겠다는 거.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주고 요 물건 만들어 달라는 의미예요. 계약 개념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한마디 투입이 아니라 산출물의 가치만큼 그만큼 예산 주겠다는 거야. 그럼 행정 각부는 뭐야? 내가 이런 산출할 건데 이런 산출의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예산 이만큼 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밑에 있죠? 그래서 예산은 뭐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투입물이 아니라 산출물에 대한 대가물 수입으로 봐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요 가치가 얼마니까 이만큼 돈을 주세요. 요게 바로 산출 예산이고 이게 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가치 계산돼야 되잖아. 반드시 뭐가 들어와 있다? 발생유 복식부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반대로 투입 예산입니다. 자, 운영은 뭐냐면 이게 총괄 경상경비야. 인건비, 물건비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재량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인건비 총액만 줘요. 총액 인건비처럼 인건비 총액만 주면 이걸 가지고 네가 재량까지 집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부 내역이 없고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총액 준 다음에 네가 마음껏 집행하고 의무적으로 절약하게 만들어요. 이걸 효율성 배당이라고 그래요. 이 절약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예산 넘어가서 또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내가 절약할 의미가 있지. 이제 절약했을 때 내가 쓸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운영 예산은 한마디로 요새 우리나라는 총액 인건비 제도예요. 인건비 총액으로 줄 거니까 네가 마음껏 집행해봐라. 대신에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남은 금액은 국고 반납해도 되고 네가 재량값 써도 돼요. 요게 운영 예산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재정계획 전부 노무현 때입니다. 중기 재정계획 기반으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 사전 재원 배분제가 네가 마음껏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 평가해야 돼요. 성과관리 제도가 세 가지가 있죠. 목표관리 제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 제도, 심층 평가 제도, 국가 재정국 발휘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평가 시스템 들어와야 돼요. 지방은 2호조, 중앙은 D브레인인데 2호조가 D브레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은 2호조라고 그러고 중앙은 D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치?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발생유 복식부입니다. 이 위에 제도가 있으니까 5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치? 위에 게 없다 하면 5번이 못 들어왔겠죠. 우리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노무현 때 들어왔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 방식이 바로 뭐야? 전통 패러다임 투입 LIBS, 지금은 성과주의, 신성과주의. 옛날은 단기야.
1년 동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 건 봐. 이 유량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장기다 보 유량도 오지만 저량도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 말고 자산 부채가 들어와요. 아날로그는 단편적이라는 의미고 디지털은 복합적이라는 의미예요. 한 방에 다 보겠다는 거고 얘는 공급자 중심이었고 지금은 소비자 중심으로. 그래서 요 흐름도 한번 봐보십시오. 조심할 게 투입 성과는 안 틀릴 건데 유량이 단기예요. 재정 운용표. 저량이 장기야. 유량 플러스 저량까지 보겠다. 부채와 부채하고 자산이죠. 이런 것도 보겠다. 자본도 보겠다는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성과관리제도 첫 번째가 1번이 목표관리제도야. 자, 목표하고 총액이 내려와요. 이거 할 때 내가 계획서를 써요. 내가 재량껏 집행한 다음에 결산할 때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편성할 때 계획서를 만들고 1년간 마음껏 집행하고 평가할 때, 결산할 때 보고서 만들어서 비교할 겁니다. 일명 목표관리제도라고 그래요. 됐지? 근데 이거를 MBO가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하향으로 내려가요. 거시적으로. 큰 걸 먼저 만들고 내려가다 보니 MBO가 올라간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하향으로 내려갈 겁니다. 비전과 목표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부서 목표 내려오고, 쫙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향적으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디브레인 제도. 얘 발생기 목식부기야, 이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정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급. 이거 뭐냐면, 절약했어. 그러면 지출이 있는데, 지출 100억 해야 되는데 절약한 겁니다. 지출 절약이 있어요. 요거의 일부를 성과금 줄 거고요. 수입이 늘었어. 그럼 수입에 증대 기여하는 사람 줘야 되겠죠. 이게 수입 성과금이 두 가지가 있죠. 집행방법 개선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또는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집권은 안 되고 반드시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 수입은 국고 반납이 국고에 집어넣는 게 원칙이야. 왜?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 근데 지출은 이미 들어와 허락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약된 지출은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어요. 수입은 국고에 집어넣어야 되지만 성과금 주고 남는 금액은 지출 금액은 성과금 주고 남은 금액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다. 집권 안 되고 반드시 심사 거쳐야 돼요. 각 중앙관서가 기재부는 기재부 안에, 행안부 안에 전부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절약됐을 때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기여자 범위는 공무원도 되지만 국민도 돼요. 하다못해 낭비 신고한 사람도 됩니다. 공무원, 기관 임직원, 국민도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신고한 사람 된다는 것, 기여자 범위고, 금액까지는 안 봐도 되겠죠. 국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신성과주의네.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 중심으로 맞는 말. 그 다음에 50년대가 주로 거리를 몇 킬로 청소했냐가 중요하다면 지금은 거리 청소 비율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물, 만족도, 청결도 같은 것들 더 커졌죠. 그래서 2번 조심하자. 50년대가 거리 청소 킬로미터라면 그 거리 청소 양이라면 단기, 얘는 그로 인한 목적물입니다. 청결도나 만족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얘가 되었다는 건 반드시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야 돼요. 3번 틀렸죠. 이거는 PPBS네.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 연계시켰다. 합리 배분이다. 이거는 PPBS입니다. 어쨌든 이 신성과주는 성과 평가돼야 되는데 정부 사업 평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또 부처별로 평가도 다를 거고요. 바로 4번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운영 과정이나 기능, 역할이니까 역할 기능 맞습니다. 자, 큰 것도 만들어져요. 사업 목표, 결과, 재원 연계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 틀렸죠? 지출에 대한 통제다. LIBS입니다. 남용 방지다. 좀 LIBS. LIBS는 집권 통제예요. 정책은 분야별로 만들어지지만 편성할 때 투입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샀나 안 샀나는 건 집권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니까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성과 쪽이에요. 효율성 제고와 비용 감소. 맞는 말이고 답이 3번입니다. 3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중앙은 2007년도, 지방은 8년도예요. 맞는 말이고 얘가 됐을 때 얘를 가지고 아까 봤듯이 사전재원 배분제도, 성과관리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3번. 얘는 하향으로 내려가요. 그치? 장기 플랜 만들고 쭉 내려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고 총액도 내려갑니다. 답이 3번입니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기금 다 포함돼 가지고 통합으로 만듭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맞죠? 지금 운영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틀렸습니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맞죠? 분야가 장, 부문이 관, 프로그램이 항, 단위 사업이 세항, 세부 사업이 세항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쨌든 분야, 야문, 사단, 세평통이에요. 야, 문, 프로그램 사업이야. 사업, 단위 사업, 세, 편성비목, 통계비목 해가지고 야문사단 세평통 맞는 말이고 어쨌든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니까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은 안 보이겠죠. 칸막이가 되게 줍니다. 뭐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어. 왜? 글로 안 쓰고 딴 데 쓰면 되니까. 됐지? 연계돼 있습니다. 정책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 예산, 성과 평가 다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총액별 잘 편성제도. 자, 어쨌든 편성 재량이 들어가 총액과 목표 내려오지만 그 범위 네가 마음껏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이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틀렸죠? 사업 재원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아니고 총액만 통제하고 그 범위 네가 마음껏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습니다. 어쨌든 얘가 된다는 건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장기 플랜에 맞게 사업 만들 거니까 전략 계획이나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요. 비전 먼저 그리고 쭉 내려갈 거니까 하향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어쨌든 각 기관이 편성할 때 사업 단위로 네가 마음껏 편성하면 돼요. 맞는 말이고. 자, 이러니까 쓸데없이 과다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한도에 정해지니까요. 점증 관행 바뀔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고 4번 틀렸죠. 개별 사업이 아니라 총사업 중심으로 총액을 볼 겁니다. 개별 사업은 세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사업이 이 총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만 봐요.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은 안 통과시키겠지. 그래서 개별 사업을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총액을 보고 이 사업이 짜지고 이 사업에 맞게 개별 사업이 연계되어 있나만 보는 거야. 이 사업들이 요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치? 4번입니다. 자, 어쨌든 흐름은 내려가요. 대신에 돈은 네가 마음껏 관리해서 성과 내면 되겠죠. 관리는 분권이지만 결정 흐름은 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됐지? 어쨌든 관리는 내가 재량과 집행할 거니까 편성할 거니까요. 그 얘기야 지금. 재량 편성이니까 관리는 분권적이지만 목적과 총액은 내려갈 거니까 흐름은 하향적이다. 또 큰 거 먼저 만들어 내려가니까 하향적이라고 그래요. 7번입니다. 자, 사전에 재원이 정해져요. 한도액이 사전 재원 배분제라고 그래. 맞는 말이고요. 틀렸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라니까. 자율성은 좋아요. 그치? 왜? 내가 마음껏 편성할 거니까. 대신 흐름은 내려가요. 내려가. 중기 시각에서 한도액이 내려갈 겁니다. 중기 시각에 재정 규모 검토할 수 있다. 전략 계획에 맞게끔 내려가고 경기 맞게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된다는 건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예산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치 강조했다. 점증 관행을 바꿀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성과주입니다. 재무행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류로 넘어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